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 해석 10장 미분 방정식 중 초기치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함수 중에서도 1개 도함수 혹은 2개 도함수, n개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 방정식을 n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게 이제 1개 도함수, 2개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1개 상미분 방정식, 2개 미분 방정식에서도 이 앞에 개수에 해당되는 부분, 이 개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상수 개수를 갖는 경우가 바로 상수 개수를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본 수치 해석에서는 이 해당되는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나 R이 각각의 A나 R이라는 상수를 가지고 있거나 이게 상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PQR이 각각의 A, B, R이라는 상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방정식을 상수계수를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미분 방정식도 이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계치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경계치 문제는 끝단의 경계값 혹은 끝단의 미분값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양끝단의 값을 통해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수치 해석으로 따지면은 끝에 있는 조건식을 이용을 했었죠. 끝에 있는 조건식을 이용을 하고 가운데에 있는 식은 뭘로 이용했냐 하면은 이산화된 유한 차분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된 유한 차분식과 나머지 두 개의 조건식을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 때 그 연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경계치의 수치 해석 문제를 풀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1차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2차원, 3차원으로 가거나 형상이 복잡해지면은 FEM이라든지 유한요소법, FVM이라는 유한최적법 이러한 방법들은 또 격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메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격자가 뭐랑 같냐면은 현재 경계치 문제에서 이렇게 이산화 분포로 되어 있는 요 포인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단에 있는 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먼트 혹은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EM과 FVM의 연산 과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연산이 됐을 때 플롯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웠냐면은 패치라는 함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그 패치라는 함수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셔서 패치는 그리고 뭐 해석에 있는 결과만뿐만 아니고 뭐 미술적으로 어떤 CAD에 있는 어떤 파일을 불러온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이런 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복잡한 형상을 3D 도면으로 나타냈을 때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 이제 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종류로는 초기치 문제 이제 오늘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룰 건데요. 이제 영어로는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기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은 T0 그러니까 시작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시작 T0에서 우리가 함수값 그리고 미분값을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함수값과 미분값을 이용해서 그 미래에 있는 다음 함수값을 예측해 줄 수 있고 그 함수값과 다시 또 미분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 함수값, 그리고 이 또 함수값과 미분값을 또 예측을 해서 그 다음 함수값을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순차적으로 미래에 있는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초기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계치 문제의 가로축 도메인은 이제 위치가 되고요. 초기치 문제의 가로축 도메인은 시간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계치 문제는 끝단에 뭐 경계 조건, 고정이 되어 있냐, 자유단위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초기치 문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주로 함수는 동력학에서 보면은 뭐 변위로 많이 쓰죠. 동력학으로 따지면. 혹은 일반 물리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물리 처음 초반부에서는 함수값을 변위,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분값은 우리가 속도로 배웠었죠. 혹은 가속도 등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변위와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변위를 아는 것처럼 초기치 문제는 주로 동력학 문제,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초기치 문제를 수치 해석적으로 풀 때에도 종류가 두 가지 메소드가 또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바로 1단계법, 원스텝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스텝 메소드는 초기치 문제를 처음 설명했을 때 제가 설명했었던 방법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함수값, 초기에 있는 t0였었을 때의 함수값과 미분값을 알면은 이러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 함수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함수값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예측을 하고 그 함수값과 미분값,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 함수값을 예측을 하고 그 함수값과 미분값을 다시 예측을 해서 그 다음 함수값,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이 바로 1단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원스텝 메소드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멀티스텝 메소드라고 해서 다단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단계법은 전단계와 전전단계 혹은 전전전단계의 값을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t0뿐만이 아니고 y0뿐만이 아니고 y1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 y2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또 y1과 y2를 이용해서 y3를 예측을 하고 y2와 y3를 이용해서 y4를 예측을 하고요. y3와 y4를 이용해서 그 다음 y5를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단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법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따지면은 점화식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은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은 보관함수를 적분해서 이 점화식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점화식 형태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합니다. 자, 점화식 형태가 나온 게 바로 또 언제 나타냈었냐면은 바로 경계치 문제도 미분방정식을 유한차분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유한차분식이 굉장히 점화식, 수열에 있는 점화식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 점화식의 문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행렬로 문제를 풀었고요. 자, 다단계법은 한꺼번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점화식 형태를 하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K가 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순차적으로 푸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반복문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포문을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법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전 스텝을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단계법도 반복문을 이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계치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방법들 중에서도 또 각각의 또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자, 1단계법은 이제 종류를 살펴보면은 오일러법, 그리고 크게는 이제 런게커터법, 그리고 그 많은 또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런게커터법은 미분 개수 예측 범위에 따라서 2개 런게커터, 4개 런게커터,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보통은 이제 6개 런게커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런게커터, 펠베르크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6개 런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6개 도함수를 쓰는 거지, 6개 런게 커터법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런게랑 쿠타라는 그런 어떤 수학자들과 함께 이제 펠베르크도 같이 이제 고안한 런게 커터 펠베르크법을 이제 한번 함수로서 한번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한번 이 방법이 이제 어떻게 이제 풀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교육 과정으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법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니콜슨 방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 니콜슨 방법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쓰는 여기서 많이 이제 소개를 드릴 방법은 바로 아담스 베시포스법을 이제 소개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법이라든지 아담스 베시포스 몰턴법, 아니면 아담스 몰턴법인 마버법,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유도가 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다단계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한번 배우는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완료된 결과를 이용해서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이제 공학 문제를 풀 때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수학 논리는 한번 듣고 좀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자, 1단계법을 유도를 할 때는, 자,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테일러 곱수를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해줄 거냐면은 바로 도함수를 예측을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있는 항을 2항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럼 여기가 이꼴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변에 h를 이용해서 나눠준다. 나눠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좌변에 있는 항은 우리가 h분의 y1-y0, 이것은 우리가 전진차분이었었죠. 혹은 후진차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진차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진차분의 이산화된 도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f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f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이 식들을 똑같이 전개해주면은 이 이산화된 도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법은 어떻게 나눠주냐. 자, 이거를 첫 번째 항까지 나눠줄 건지, 아니면 2차 항까지 고려할 건지, 4차 항까지, 6차 항까지 고려할 건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나누는 이 항에 따라서 방법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항을 나눴을 때 다음같이 3궤도 함수, 4궤도 함수를 어떻게 이산화로 풀어서 나타낼 건지에 따라서 메소드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는 그거고요. 우린 결론만 쓸 건데요. 자, 오일러법은 1차 항까지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진차분은 그대로 그냥 미분
값으로 예측을 하고 이러한 미분값을 함수값과 같이 계산해서 다음 스텝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은 오일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까지 이산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바로 2창 이상까지 고려하는 방법이 바로 런게커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투 오더 런게커터 메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도함수까지 그리고 4개 도함수까지 이산화시켜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틀랩에서 보면은 ODE45라는 펑션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은 뭐냐면은 4개 런게커터법까지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4개 런게커터법은 아니고, 익스플리시 런게커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5단계에서 6단계의 어떤 뭐 수정, 저도 정확하게 제가 이 안에 있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메소드는 런게커터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다 소개해드렸던 그 방법보다도 아마 결과값은 좋지만은 그래도 ODE45 펑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나중에 수치 해석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나중에 그 안에를 다시 한번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DE45는 어떻게 펑션을 쓰냐면은 그때 매틀랩 이제 응용 2장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미분이 된 도함수와 시간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초기값 이 세 가지를 인풋으로 잡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를 예측할 수가 있냐? 그냥 시간에 대한 범위와 도메인과 그 다음에 함수값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퀘이션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미분 방정식을 ODE45로 계산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으로 계산하게 되면 yt라고 하는 것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파워 오브 t로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될 텐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풀지 않고 이제 ODE45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범위를 설정해 주냐면은 아까처럼 tspa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t의 도메인을 먼저 설정해 주고, 자, 간격은 0.2로 그냥 임의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격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는 더, 정확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0.2로 구간을 나눠주고요. 초기 조건은 y0는 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y'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아래다가 y의 도트라고 이렇게 함수를 써서 만들어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t랑 y를 예측해 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t의 t', y의 y'은 제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그 함수랑 이제 레전드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써놨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뉴메리컬 우리가 이제 ODE45죠. 이거는 ODE45로 예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손으로 그린 이그젝트 솔루션과 해가 똑같다라는 것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일러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일러법은 1개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y1은 equal y0 of h라고 하는 것은 y0 프라임. 자, 이거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우리가 k값으로 k1이라고 우리가 써줄 거고요. 도함수. 이게 도함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k1은 이렇게 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스텝에서 k1이 기울기였었죠?
아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h가 뭐냐면은 데이터 간격, 시간 간격. 자, 시간 간격의 도함수로 곱하면 다시 그 증가된 변이가 되겠고, 그 증가된 변이를 위치 n에서 더해주게 되면은 n 플러스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죠. 이 점에서 yn이 있으면은 yn에서 k1을 이용해서 yn 플러스 1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점화식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매틀랩으로 짜면은, 자, 아래와 같이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함수를 오일러 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오일러 1.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ODE45랑 좀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좀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y의 프라임 함수, t 도메인 y0. 초기값. 자, 그럼 t라고 하는 것은 t스팬, y 범위는 우리가 이산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고, 자, h는 어떻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y2-y1으로 유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주냐? 일단은 length y0. 자, 이 length y0는 일단 1이죠. 그냥 1,1입니다. 그래서 1,2로 그냥 처음에 요렇게 그 초기값을 일단 설정해 줬다. 초기값이 설정이 아니고 그냥 변수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변수를 그냥 만들어 임의의 변수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y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y가 뭐냐면 아웃풋으로 있죠. 그리고 y의 전부 다의 1. 자,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있는 번호는 시간이랑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넘버라고 생각해 볼게요. 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금 y의 첫 번째는 그냥 1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제 고개도 함수인 경우에는 이 1이 바뀔 거예요. 2, 3, 4 이렇게 오더가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는 그냥 1이라고 보시고, 여기 있는 두 번째를 시간 오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n을 0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매틀랩 상에서 1이라고 넣고 이걸 y0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y 프라임이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t에 y가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만들었으니까, 자, 첫 번째 시간을 넣고 초기값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미분 계수가 k1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y0를 이용해서 y1을 예측해 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요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1은 처음에 우리가 n을 예측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다음에서 다시 또 y0를 넣을 때 똑같은 y0를 넣는 게 아니고, 처음에 y1을 계산했기 때문에 뭘 넣어줘야 돼요? y2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y1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y0를 넣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서는. 그래서 y1을 y0로 넣어주고, 그 다음 포문으로 돌아가서는 y0가 y1이 들어갈 수 있게 요렇게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빼게 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쵸? 제자리 걸음이고 y0 있고 y1을 했을 때 내가 계산했었던 y1을 나중에 나중값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포문으로 돌아갔을 때 y0가 y1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 y2는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y2가 y1을 넣어주고 y1이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줄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러법을 한번 계산해봐라. 자, 일단 손으로 한번 계산하는 거. 자, 손으로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일러 함수 이용해서 함수만 딱 배우면은 이 작동하는 원리를 또 까먹기 때문에 손으로 한 2스텝 정도, 3스텝 정도 계산해봐야지 이 값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스텝 1 같은 경우에 도함수 K1 먼저 계산해줘야 되겠죠?
자, K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스텝 자체가 F의 T의 Y라고 하는 거. 자, Y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Y 프라임 나머지는 뭐예요? Y 플러스 ET. 이게 뭐라는 거예요? T와 Y라는 함수로 가정을 한 거죠. 이렇게 문제를 두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0였을 때 도함수 K를 예측해 보면은, 자, K라고 하는 것은 T가 0이래요. 자, T가 0일 때 Y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Y0라고 그랬고, 그 Y0는 결국에는 아까 라지 Y0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0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00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K1은 1이 되는 거고요. 그 도함수 K를 이용해서 Y1을 구하는 거는 아까 저 맛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Y0는 이건 0이었고, 이건 1이었고, 자, 요거는 몇이었어요? 아까 0.2였었죠. 그래서 이 상태를 계산해주면은 Y1 예측값은 0.2가 된다. 그럼 뭐예요? Y1이 이제부터 Y1은 0.2고, 그리고 Y1은 뭐냐면은, 지금 YN은 뭐냐면은, Y의 T0 플러스 N의 H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T0가 0인 거고요. 그래서 YN은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0이기 때문에 Y의 N의 H 값이 아까 0.2였었죠? 0.2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넣고 1 넣으니까는 아마 요 값이 이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도함수를 예측해 줘야 됩니다. T가 0.1일 때 도함수 K를 예측해 줘야 된다. 그래서 Y2를 구해 줘야 되겠죠? 자, K1에다가 이제 T 대신에 0.2 그리고 Y 대신에 이번엔 Y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0.2에 이스퍼넨셜 0.2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1.421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K1과 아까 Y1을 이용해서 또 계산해주면은 Y2를 예측해줄 수가 있는데 Y2는 아까 0.2라고 그랬고 K는 1.4214 H는 0.2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0.484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Y2는 0.4죠. 그렇죠? Y 0.4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세 번째 손으로 계산했었던 값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굉장히 같다. 그래서 보면은 코드로 작성하면은 T스팬으로 해주고 Y0는 0이고 아까 OD45랑 쓰는 방식과 굉장히 똑같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OD45 대신에 그냥 오일러 1을 함수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쓰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이때는 제가 T는 T 프라임, Y는 Y 프라임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오더가 맞기 때문에 이제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OD45만 오더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돌려놓은 거고, 혹시 그 오더를 안 돌리게 되면은 나중에 플러스를 할 때 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제가 그렇게는 작성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이그젝트 솔루션과 오일러 메소드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오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1개 도함수만 가지고는 오차가 굉장히 심해진다. 그래서 오일러법은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데 값이 오차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이 오일러법 가지고는 실제로 실용적인 방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러법이 아닌 이제 2개 런게커터법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2개 도함수까지 한번 고려해 본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식을 또 유도하는 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유도하는 과정은 어떻게 유도해 줬냐? 자, y의 0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의 y의 더블 프라임 제로의 h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거를 2분의 1씩 쪼갭니다. y 프라임 제로를.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로 묶어줄 수가 있고, 자, 요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또 예측을 한 거냐면은, 아까 식에서 y0는
y0에 플러스 만약에 유한 전진 차분이라고 하면은 y 프라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양변에다 미분을 해준 겁니다. y1 프라임, y0 프라임, y0의 더블 프라임 h.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 거냐면 이거 뭘로 가정한 거냐면은 y1의 프라임으로 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y0 프라임과 y1 프라임. 자, 그래서 각각 뭘로 해줬냐면은 자, 이거를 k1. 자, 요거를 k2. 요거 못합니다. 실수했어요, 제가. 요게 이제 k1이 되고 요게 k2로 돼서 결국에는 2분의 1에 k1에 k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1을 예측을 하면 결국엔 y1은 어떻게 되냐면은 y1이라고 하는 것은 y0에 플러스 2분의 h에 k1 플러스 k2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대신에 n 플러스 1, 0 대신에 n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런게커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함수까지 예측을 한 거. 이게 런게커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K1과 K2는 뭐예요? K1은 현재 있는 스텝. 원래 0, 0였었죠. K2는 1, 1이었었죠. T1, Y1인데 T1이 플러스 H죠. T0 플러스 H. Y1은 Y0 플러스 K1의 H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함수로 따지면 중간에 있는 것만 바뀝니다. 오일러법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K1이 K1에다 K2만 하나 더 써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도함수였었죠. 도함수에다가 hn 대신에 hn 플러스 h, 그리고 y0 대신에 y0 플러스 h 곱하기 k1 요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은 요 값도 오타가 있네요. 요 값은 뭐냐면은 y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yn의 플러스 2분의 h의 k1 플러스 k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원리인 거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게2라고 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함수 만드는 요령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수학적인 원리는 어차피 이게 맨 앞에서 봤었던,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맨 앞에서 봤었던 1단계법과 다단계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이제 시각적으로만 보시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수학적인 거를 아주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수학적인 거를 물론 아시면은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쓸 때는 이 수학을 막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쓰거나 하지는 않고 만들어진 함수를 잘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런게커터법을 한번 계산해 봐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도함수는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K1뿐만이 아니고 K2까지 예측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F의 T1, T0, Y0였었고, K2는 T0 플러스 H, Y0 플러스 H 플러스 K. 그래서 앞에 있는 K부터 계산을 해주고, 그 K 값이 여기에 다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F라고 하는 것은 0.2, 0.2.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또 예측을 해주면은 K2라고 하는 것은 1.4214. 그래서 Y1은 아까 예측했었던 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Y0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yn 플러스 2분의 h의 k1 플러스 k2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넣어주고 계산해주면은 y1 예측할 수가 있고, 이 y1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y의 0,2죠. 0.2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예측했기 때문에
t가 0.1일 때에 또 t y2를 예측해 줄 수가 있고, y2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0.4. 그렇죠? 왜냐면 h가 0.2이기 때문에 한 스텝씩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k1과 k2도 마찬가지로 t1, y1, t1 플러스 h, y1 플러스 hk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주고 이 값을 넣어줘서 각각의 k 값을 예측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k도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2.0267. 역시 마찬가지로 y2를 예측해주면은 0.9512. 이 값이 뭐냐면은 y의 0.4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돌렸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한 겁니다. 자, 함수 작성은 되게 쉽습니다. 이름만 바꿔줬습니다. 1에서부터 2 이렇게 바꿔주고요. 아까 함수 작성했었던 거 그대로 돌려주면은 이번에는 이게 런게커터 메소드가 어떻게 되냐? 아까 오일러법에 비해서 굉장히 어때요? 해가 굉장히 정확히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런게커터만으로도 사실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왜 더 좋아지는지 수학적으로 보면은 뭐 내연적 방법, 외연적 방법, 뭐 인플릿이, 익스플릿이 이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 그거까지 학부 수준에서는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가서 수치해석적으로 내가 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함수를 잘 쓰시는 위주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수식이 있으면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4개 런게커터법은 유도 과정을 생략을 하는데 1계에서 4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K1, K2, K3, K4가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1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yn의 h 오브 6가 되고 k1 플러스 2k2 플러스 2k3 플러스 2k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단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조합을 다 더해주면은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함수가 굉장히 동일한데요. 아까는 2개 런게커터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4개 런게커터법. 그러면은 K2 뿐만이 아니고 K3, K4까지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F는 Y''이 되는 거고, 여긴 TY0, YN, TNYN, 여기는 TN의 0.5의 H, TN의 플러스 0.5의 H의 K1 이렇게 들어가죠. 거의 수식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T의 0.5의 H, 여기는 K2, 여긴 K3. 그리고 6으로 나눠졌을 때 K1, 2K2, 2K3, K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부터 4계까지 하는 우리가 런게커터법 4개 런게커터법 함수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수식만 가지고도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런게커터 펠베르크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게 숫자가 복잡한 거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6개의 도함수를 이용한 거고요. 유도 과정은 역시 생략을 합니다. 유도 과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함수를 만드는지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K가 4까지 있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 매뉴얼에 뭐였죠? 검색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외워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모르시면은 그때그때 찾으시면 되겠죠. K1에서 K6까지 예측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K1에서 K6까지 다음과 같이 함수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함수식을 만들면은 이번에도 식은 좀 숫자가 좀 복잡한 것 뿐인 거지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먼저 4개 런게커터법까지 문제를 풀어줬을 때, 자,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쉽죠. 그렇죠? 함수명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만 바꿔줘서 문제를 풀면은 아까 2개 런게커터법과도 2개 런게커터법도 정확도가 좋아 보이지만은 4개 런게는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가 있고 4개 런게커터법이 런게커터법을 좀 많이 쓰기는 써요. 왜냐면은 그나마 가장 심플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6개 이상부터는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메소드를 쓰는 것보다는 H값, 이 데이터 간격을 줄여서 정확도를 맞추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메소드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더 메소드를 더 쓰지는 않는 그런 어떤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개발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학회에 가면은 이쪽으로 좀 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타임 이터레이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공하실 게 아니면은 이 함수를 그대로 잘 쓰시는 것도 원리만 아시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좀 정확도가 조금 더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sin 10t를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자, 요거는 사실 정확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도 비교를 통해서 런게커터 4라든지 런게커터 6, OD45를 다 써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문제를 풀면은 정답은 YT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메소드를 한번 보면은, 자, 오일러 메소드 2개 런게, 4개 런게, 런게 커터, 펠베르크 방법, 그 다음에 OD245. 자, 보시면은, 자, 2개 런게 커터법까지는 하면은 완전히 해가 이상하게 빗나가 버리죠. 그쵸? 자,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은 H값을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메소드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가 정확하지 않는다.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H 간격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메소드를 바꾸던가, 메소드를 올리던가.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데이터 간격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 툴을 쓰실 때는 메소드가 굉장히 훌륭한 메소드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간격을 줄이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은, 자, 보시면은, 자, 메소드를 올리니까는 4개 런게 커터법부터는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라가죠. 대신은 값 차이는 좀 셉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보라색은 뭐냐면은 런게커터 펠베르크 방법인데 펠베르크 방법은 4개보다 훨씬 더 정확하죠. 자, 그렇지만은 참 마음이 좀 아프게도 OD4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용 툴을 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OD45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OD45의 또 단점은 안에 있는 또 정확한 함수를 또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씩 바꿔야 되는 정확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함수를 만들어주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도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단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1단계법이었고요. 자, OD4도 마찬가지로 1단계법입니다. 제가 지금 1단계법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법을 한번 보면은, 자, 다단계법을
원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다단계법에서 가장 간단한 아담스 베시포스법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단계 함수값들의 원래 원리는 뭐냐면은, 자, 제가 다단계법은 뭐라고 그래, 점화식의 형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점화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 보관 다항식을 예측해서 이걸 적분해줘야 됩니다. 근데 적분하는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도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3차식,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 그러니까 3차 이게 곡선을 예측하려면은 점이 4점을 예측해 줘야 되죠. 그래서 현재 단계 YN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3차 보관 방식을 쓰려면은 뒤에 3단계의 점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의 점을 이용해서 보관 방식을 예측해 주고요. 그 보관 방식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 방식을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이 보관 방식의 연장선 이렇게 되겠죠. 그 연장선 그러니까 YN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YN에서 YN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파란색의 면적을 계산할 때 이런 보관 방식을 뒤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관 방식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수를 예측해 줄 수 있으면 사실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굉장히 베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스트인 건데 이 보관 방식을 예측을 할 때 뒤에 3개를 쓴다. 그게 뭐냐면은 다단계법의 가장 기초인 거고 이게 뭐냐면 아담스 베시포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법을 이제 제가 아까는 3차 그 보관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원래는 이 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직선으로 예측하시는 분도 있겠죠. 만약 예를 들자면은 뒤에 이게 3단계 다 빼버리고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예측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적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다리꼴 이용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L이 0이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 방식이 그냥 직선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오일러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일러법이 그때 어땠냐면 정확도가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L이 올라가면 1차 곡선, 2차 곡선, 3차 곡선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곡선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보관 방식이 이 도함수, 예측한 도함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적분하게 되면은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지만은 이 앞에 있는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 데이터를 우리 K1이라고 했고, 자, 이거는 K1이고 이건 K2는 아닙니다. 뭐 K0, 뭐 굳이 따지면 K0일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이 가중치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곡선일 때는 가중치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3차일 때가 정확도가 가장 높고 많이 쓰이는 방법. 가중치가 4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1개, 2개, 3개, 4개를 이용해서 예측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담스 베시포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 방식을 적분하면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법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자, 요거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우리가 T0를 예측을 할 때, 자, T1을
이었을 때 y1을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예측할 때 뒤에 있는 값이 처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할 때는 처음에 예측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 런겟 커터를 씁니다. 그냥 초기값만 그래요. 초기값만. 초기 도함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초기 도함수. 그러니까 이때만 한 스텝 정도는 런겟 커터법으로 쓰고 그 런겟 커터법은 도함수가 4개잖아요. 그죠? 그 4개를 먼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를 쓰고 초기 도함수인 겁니다. 초기 도함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하나씩 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법의 이제 3차 보관 방식을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다음 스텝에서는 2는 1으로 가고 3는 2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나머지 4는 새로운 도함수를 대입해서 넣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아담스 베시포스법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돌아가면은 런겟 커터로 예측한 초기 도함수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아담스 베시포스법입니다. 자, 다음을 예측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작성된 함수랑 똑같고 아담스 베시포스법을 그대로 쓰고 아까식 그대로 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넘어가진 거지. 이게 너무 짧아서 PPT가 넘어가진 거지. 똑같습니다. 함수는. 자,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 분명히 오일러법보다는 정확도가 좋죠. 아담스 베시포스가. 그렇죠? 근데 런겟 커터 이게 런겟 커터보다는 정확도가 좀 낮다. 근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베시포스법을 다단계법을 써야 될지 어떤 경우에는 1단계법을 써야 될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또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함수를 만드는 거로 국한을 하자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1단계법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는 다단계, 어떤 형태는 1단계법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해의 형태는 1단계법이 좀 더 정확하다. 어떤 또 다른 케이스는 다단계법이 또 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일러법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 왜냐면 오일러법은 직선 보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상수 보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L이 0이었을 때, 이건 L이 3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아담스 베시포스 몰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자, 원래는 P3 요 보관식만 썼었는데, 이 보관식을 한 번 더 쓰고, 적분해줘서, yn 플러스 1p, 원래는 이 값을 그대로 함수값으로 썼었죠. 근데, 이 값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보관을 한 번 쓰고 나서 원래 우리가 요 값을 결과값으로 썼는데 이 결과값이 이게 결과가 아니고 원리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원래 이게 결과가 아니고 요거를 한 번 더 수정자로 그래서 yn-2과 yn-1 yn 플러스 p를 이용해서 보관식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이 보관식으로 적분해줘서 yn 플러스 1c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관식을 한 번 더 수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용하는 게 바로 아담스 베시포스 몰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원리만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우린 수식을 그냥 갖다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법을 쓰고 나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수정자를 쓰면은
자, 이거 이미 다 구해 놓은 겁니다. 이미.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요식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식이 수정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는 보강 단식이기 때문에 다시 또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요식은 뭐냐? 이 식은 여기에서 n 플러스 1에 y n 플러스 1 p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함수만 그냥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요 수정자 계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번 더 매틀랩 코드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식을 써주면은 처음에는 아담스 베시포스 법을 썼고요. 여기까지. 근데 원래는 이게 A4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A4P가 되는 거고 A4P 여기서 AP가 YP가 되는 거고 YP가 이제 요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YP가 여기에 들어가서 F4P를 예측해주고 그 F4P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최종값을 얻는 거고 그리고 F2는 F1, F3는 F2, F4는 F3로 넣어주고 F4가 뭐예요? 이걸 이용한 다시 또 도함수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인 요식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4P 이 예측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결과 아마 이렇게 수정을 한 번 더 해준 보관 방식으로 적분을 해주다 보니까 결과값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고쳐진 거에 함수명 그대로 쓰시고 써주게 되면은 파란색에 비해서 뭐예요? 보라색이 아담스 베시포스 멀턴법이니까 조금 더 물턴법이 좀 더 결과가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해와 좀 더 근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드래그해서 함수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신분이 학생이시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코드를 작성하시거나 코드를 공부하실 때 조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좀 더 정확한 방법이 바로 아담스 몰턴 및 머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스 베시포스 몰턴법을 또 개선해주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구간 간격 조절까지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그 기능은 빼버렸어요. 그 기능까지 제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사실은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제가 전공하는 이제 뭐 소음 진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간격이 등 간격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 조절하는 거는 제가 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예측자를 가지고 수정자를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자, 2스텝까지가 바로 아담스 베시포스 멀턴법이죠. 그래서 수정자까지 해주는 게 이게 멀턴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해 주냐? 스텝 3를 추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정 예측자까지 이게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 값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정자 1이 다시 또 되새김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보정 예측자를 가지고 진정한 수정자 2를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또 수식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그거를 아실 필요는 없고 함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좀 포인트를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결과값이 더 좋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정자를 통해서 다시 보정 수정자를 한 번 더 넣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종 y n 플러스 1을 더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은 아담스 배시 요거는 함수명이 좀 잘못됐네요. 자, 아담스 물턴 윗 마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제가 함수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yp, 그래서 4yp, 여기까지는 같고, 수정자 1까지는 같죠.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a, b, m 방법인데, 여기서 예측 수정자, 도함수, 수정자 2, 수정자 2에 예측 수정자를 다시 또 더해줘서 보관하는 방법. 그러니까 함수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스텝, 이게 스텝 4고, 스텝 4의 함수식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텝 3, 여기가 스텝 2죠. 그래서 함수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도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스 물턴 윗 마법법을 한번 써보면은, 자, 이것도 함수명이 좀 이상하죠. 잘못됐습니다. 함수명이. 네. 자, 함수명이 잘못됐고요. 자, 한번 써보면은, 자, 이번에는 정확도를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H 값을 제가 좀 키워봤습니다. H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핵값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일러랑 RK, 이게 런게커터법.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담스 보시포스법, 그 다음에 아담스 베시포스 멀턴법, 아담스 물턴 윗 마법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를 보면은 아마 이 두 개는 정확도가 좀 멀죠. 하지만은 물턴 윗 마법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이만큼 더 좋아진 겁니다. 런게커터법, 이게 런게커터법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정확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들이 지금은 우리가 연습 삼아서 코딩 연습이다 보니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함수들을 만약에 받게 되고 이용하게 되면은 이 1단계법과 다단계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 유저들이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함수 넣고요. 기본적으로 타임스팬 넣고, 그 다음에 초기값 넣고, 요 스텝은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메인 함수는 크게 건드리지를 않잖아요. 이 안에 있는 요 함수를 우리가 쓰려는 함수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쓰려는 함수들은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다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이 펑션, 이 이름만 잘 바꾸셔서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웃풋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것을 플러스를 어떻게 해줄 건지, 이 포커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 개발자 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